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춘곤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지면 춘곤증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 춘곤증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원기를 회복하고 생체 리듬에 활기를 주는 데는 봄나물 만한 게 없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냉이며 달래, 쑥과 같은 봄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봄철에 꼭 먹어야 할 보약이라고 하죠. 제철 봄나물로 춘곤증 이겨내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충북 청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직접 안부를 묻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 복지 사각지대의 파수꾼들을 만나보시죠. 텅 빈 거리만큼이나 멈춰선 우리 사회. 코로나19는 오는 봄까지 막아선 채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을 더 춥게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분들도 이렇게 접촉을 피하시니까 코로나가 생긴 뒤로는 아주 꽉 막혔죠, 뭐지. 그래도 여기 코로나19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만큼은 독보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른 아침이지만 열정으로 회의실을 가득 채운 생활 지원사들이 코로나 예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확진자 및 의심 대상자 접촉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외출 시에 어느 곳을 방문하셨는지 또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돌아서면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현장 방문하는 게 어려워지고 꺼려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이런 일이 늘었고, 그래서 안전하게 현장 방문을 하시고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태에 코로나19에서 누군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모두가 주의하고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만이 최선책이겠죠?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기저질환에 굉장히 취약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간접 서비스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는 법. 생활 지원사들도 감염 예방 수칙부터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일같이 교육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6개소의 돌봄 기관이 한 4,500명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고,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노 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3,300명의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케어 방법은 안부 확인하고 직접 가서 방문해서 가사 지원들 이런 거 필요한 경우는 가사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응급 상태가 발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병원으로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생활 지원사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러 갈 채비로 분주합니다. 어떤 물품을 이제 지원하러 나가시나요? 오늘은 이 표백제를 줘서 어르신들 세탁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걸 가지고 나갈 겁니다. 다른 거 반찬도 있고 여러 가지 칫솔 치약도 있고 많이 있죠. 현장에 나가기 전 체온 재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도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안전 수칙 지키면서 현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한 반찬 가게.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반찬은 물론 두부까지 직접 만들다 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 자자할 만큼 인기 있는 가게랍니다. 방문하시는 분이 좀 줄었고요. 많이 줄었고 배달은 조금 는 상황이에요. 많이 저기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문을 닫고서는 닫아놓고 이제 배달만 이렇게 조금씩 했어요. 아침부터 끓이고 볶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반찬 가게.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 모습 그대로 가게 분위기가 활기찬데요. 오늘따라 배달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좀 많이 준비하게 돼서 좀 바쁜 날이에요. 잠시 후 도시락을 배달하러 왔다는 이분들. 아침나절 만났던 생활 지원사들인데요. 이 가게에선 코로나19 사태로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다는군요. 친정 어머니가 혼자 계세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아침 방문을 했는데 복지사님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지사님께 제가 반찬을 하니까 제가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됐어요. 저희도 이제 문을 닫고 배달만 잠깐 한 적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이제 작은 이 손길이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식구가 먹는 음식처럼 정성을 들이다 보니 단골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반찬 가게. 그 고마움을 나눔 봉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드실 음식이라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는군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단백질 쪽으로 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찬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한 끼 잘 드시게끔 저희가 이제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생활 지원사들의 지원 사격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갑니다. 저희도 밖에 안 나가면 굉장히 답답한데 어르신들 얼마나 답답할까. 저희가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죠. 어르신 저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이거 반찬. 아이고 반찬이다. 네, 어르신. 아우 반찬 이렇게 맛있게 해오셨어. 네.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다 놔둘까 어르신? 작은 나눔에도 이렇게 고마워하는 어르신. 사람의 정이 많이도 그리우셨나 봅니다. 고마워요. 병원도 가야 되고 또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참 선생님이 오시면은 참 너무 좋아요. 예, 선생님이 또 병원까지도 이렇게 모셔다 또 저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자주 찾아주는 생활 지원사가 어르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어르신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반찬 저번에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또 다른 생활 지원사를 따라가 보는데요. 발걸음이 빠르죠?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자녀분들이 계셔도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얼른 가서 이제 좀 챙겨드려야 돼서 항상 마음이 급합니다. 혼자 계실 어르신이 걱정되는 이서윤 생활지원사. 역시나 집에 들어가기 전 소독은 필수입니다. 선생님도요.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은 무엇보다 끼니 챙기는 것이 큰일이라는데요. 나눔 봉사로 배달된 도시락이 그래서 더 반가운 눈치입니다. 맛있게 아주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먹긴 잘 먹으네. 아유 이게 있어서. 평소 지병이 있다는 어르신, 건강도 걱정입니다. 뇌출혈이 있으셔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수영장도 문이 닫혀 있지 또 그게 이제 청소년 선도해서 일 가시던 것도 일을 못 하고 계시지. 그리고 이제 요새는 자꾸 이제 뭐 친구분들도 이렇게 접촉을 피하시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어르신의 일상도 바꿔놓았는데요. 소일거리로 하던 청소년 선도 봉사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가 올해 2년차인가 3년차인가요. 보통 이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세요? 한 달에 27만 원. 코로나가 생긴 뒤로는 아주 꽉 막혔죠. 뭐 제 문 닫고 이렇게 꽉 막히고 이렇게 해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애들한테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더 고립돼 있는 어르신들. 그나마 생활지원사의 방문으로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겨내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코로나19 사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의 나눔과 봉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이웃들,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생활지원사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강원도 영월군으로 갑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전동 휠체어는 기동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이동 수단인데요.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월에는 직접 찾아가서 수리까지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영월군의 만능 해결사 원종범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보장구를 고쳐주는 수리기사 원종범 씨인데요. 저는 장애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다리가 되는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를 수리해주는 사람이고요. 저를 필요로 해서 부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바로 이 전동 스쿠터 혹은 휠체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혹시 이 이동 수단이 고장이 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고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 영월에서는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맥가이버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그렇습니다. 말끔한 수리는 물론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 서비스까지 찾아가는 맥가이버 종범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출동!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영월에 위치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맥가이버 종범 씨가 보이는데요. 영월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장구 수리 일정을 정리하는 중이랍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서 지금 회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찾아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나 혹은 저렴하게 보장구를 수리해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영월군에 한 3,5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상자들이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골 구석구석 살다 보니까 이동이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이동 차량을 가지고 일일이 방문해서 수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록이 실제로 이 보장구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오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스케줄은 3건 정도 있는데요. 한 건은 배터리 교환 건이고 2건은 방문해서 점검 서비스 나갑니다. 스쿠터의 배터리를 교환하고 보장구 상태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에 필요한 부품들을 챙겨서 바로 출발하는 종범 씨인데요. 찾아가는 첫 번째 서비스, 어떤 상황인가요? 이분이 워낙 또 많이 타고 다니세요. 강변도 다니시고 밭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수명이 빨리 좀 단축이 된 거죠. 워낙 많이 이용하시니까. 배터리 갈아주러 왔습니다. 예. 자, 드디어 문제의 전동 스쿠터를 만났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20kg이 넘는 의자부터 옮기고요.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에 나서는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손바발이 되어주는 그럼요. 이동 수단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은 이 번거로운 작업을 직접 하시거나 또 아니면 직접 가시거나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정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편하시고. 그럼요. 이게 저희들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직접 움직이지 고장이 나서 못 가는 분들은 이제 직접 오라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이어 터지는 거, 튜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마모. 보기보다 타이어가 좀 마모율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배터리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잘못하시거나 뭐 이렇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이제 모다불량도 나오고요. 수명이 다한 배터리 대신 새 배터리를 장착하고요. 꼼꼼하게 전압까지 체크하면 그동안 스쿠터 주인 애를 먹이던 배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뚝딱뚝딱 순식간이죠. 12.3V. 그럼 정상범위 있는 거죠? 그럼요. 정상범위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의 이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전동 스쿠터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 배터리가 조금 소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배터리가 이제 잘 충전이 되어가지고 새 걸로 다시 탈바꿈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진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해체한 부품을 다시 조립하는 종범 씨.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엔 힘든 줄도 모른다는데요. 기뻐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진심을 다하기 때문이겠죠. 다니시다가 차가 쓰면 이게 쓰면 요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타고 천천히 저게 강둑 저게 강변로 그 중간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런데 네. 거기도 가고 거기는 온갖 작물을 다 만들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고. 저희들은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수리비나 출장비는 일절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일정 부분 면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이나 일반인들은 자재비만, 부품대만 100%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월에서는요, 전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려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직접 방문을 해서 방문 서비스까지 해주니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일로 오세요. 어르신, 이거 타는데 지금 뭐 별다른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뭐 이제 저 예전처럼 가다가 이렇게 뭐 배터리가 뚝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은 없고요. 저쪽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예. 이번에는 얼마 전 수리를 마친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습니다. 수리 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점검을 나온 거죠. 배터리 교환했으면 항상 요런 거를 꼭 확인해 주거든요. 예, 충전이 제대로 있는지. 어르신 예전에 이렇게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시다가 예. 중간에 고장 나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고장나면 뭐 이래 밀고 오는 거지, 밀고 이렇게. 밀고 집에 거지 오든지. 근데 공장에 가도 잘 안 건치줘요. 공장에 이 스쿠터 건치는 공장은 되는데 여느 데 가면 안 고치줘요. 그래서 밀고 집에까지 오는 거죠. 아유, 너무 고맙죠. 그 와서 건치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영월 같은 경우는 시골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경사진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마모가 아주 심하게 도시에서 이용하시는 그 포장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험하게 마모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 저거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 어떻게 돼야 하는데 오셔갖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이제 이 사태가 끝난다라면은 이 전동 스쿠터 딱 타시고 어디 좀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싶죠. 마을도 돌고 뭐 이웃 마을도 가고 싶고 사방 다니고 싶죠 뭐. 저기 이용하시다가 또 불편하면 저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꼭 전화로 연락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괜히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맥가이버시네요. 어르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보장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맥가이버 종범 씨를 불러주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하루를 쭉 동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큰 뭐 희망도 주고 있고 선물도 주고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선생님에게 어떤 하루셨나요? 일단 필요하신 분들 불편한 거를 해소를 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전에 수리해줬던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다니까 아주 가슴 뿌듯합니다. 장애인분들 보장구 이용하는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저는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기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에게 보장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희망찬 길을 나서는 종범 씨. 찾아가는 맥가이버 종범 씨의 활약을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종범 씨, 보장구를 부탁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영월에 계신 우리 맥가이버 분의 하루 스케줄을 쭉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장애인분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때면 정말 빠르게 달려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제가 이 봄햇살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봄햇살만큼이나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는데요. 혹시 지나가다가 마주치시면 크게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솜씨 좋고 친절한 원종범 씨야말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능 해결사 원종범 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이번엔 춘천시로 갑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 책을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요? 동화책을 읽는 어른들의 독서 모임인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책과 친해지는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분홍분홍한 벚꽃잎이 유혹하는 봄입니다. 나와봐, 나와봐. 유혹하는데요. 이럴 땐 정말 집에 가만히 있기 힘들죠. 코로나19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도 예쁘고 야외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책인데요.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다? 아니죠. 독서의 계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봄이 좋아도 집콕해야 하는 요즘. 어차피 집에서 놀아야 한다면 이 기회에 책과 더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동화 읽는 어른들, 어린이 도서 연구회와 함께 봄날 읽어보면 좋은 동화책 추천해드릴게요.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은 잠시 휴관 중인데요. 소수 정예로 모여 공부하는 어른들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구연동화 하시는 거예요? 애들도 없는데? 이제 엄마라고 기쁘게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뭔가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동화책을 읽고 네. 계셨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 동화책 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고요. 지금 마중물 책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 도서 연구회 일명 어도연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동화책을 읽고 독서 문화를 가꿔나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모임 때마다 시작의 의미로 마중물 책을 읽는데요. 어른들이 동화책을 읽는 모임이잖아요. 어도연 어떤 모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른들이 아이들 책을 좋아해서 모여서 만나는 활동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도연은 지금 올해 40주년인데요. 춘천시에는 20주년이 됐습니다. 5천여 명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어도연. 춘천지회는 2001년 정식 출범해 책 읽어주기, 책 보내기 등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초반에 책을 읽어주셨잖아요. 동화책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어도연에 가입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넘었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어린이 책을 읽는 모임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책을 좀 골라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도연에 가입한 이후로 삶이 좀 바뀌어지셨을 것 같아요. 엄청 바뀌었어요. 가슴이 따뜻한 지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또 거김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도연이 저에게 준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느낀 게요. 세상에 책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골라야 할지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고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번에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한 그릇. 이 책은요. 제 신랑한테 드려주고 싶어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삼시세끼 다 차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대요? 당신이 먹는 밥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투정하지 말고 먹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골랐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책 추천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경님부터 한번 추천할 책을 알려주세요. 밖에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요즘 그 봄날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래되게 몇 년 전에 만나고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집안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어느 장소든지 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홍선희님이 고르신 책은요.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구라라가 좋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친구인데요. 이 구라구라 빵 만들기는 저희 구리 구라 이름.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다란 알을 발견하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숙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 그림 보면은 다 나와 있는 요리책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소꿉놀이 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리를 하니까 엄마 나 오늘 요리도 하고 싶어 책도 읽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가족끼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희가 만든 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그게 더 기억을 남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럼 이거 읽을 때마다 계속 요리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같이 해주면 되죠. 되게 착한 엄마다. 6년 전에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팔순잔치에 아들, 딸 다 태우고 관광차에 가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제 한갑에 아들, 딸, 손주 다 들고 여행을 가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봤어요. 근데 빌려주세요, 저. 암탉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아버지를 자식들 앞에서 남편들을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동화예요. 어른들의 동화. 어린이 책이 다 어린이 책이 아니라 읽어보면 어린이 책을 보고 어른의 동화책이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걱정 상자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시험 걱정.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거 퇴직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걱정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 책의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이 책의 작가는 춘천 작가, 조미자 작가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을 날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걱정이 사라져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걱정을 슝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어머님들 다 말하실 때 동화 구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주 이 코로나 걱정도 그냥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려보내자. 날려보내자. 이번에는요, 우리 어두운 회원님들의 책 취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되시는 번호에 이렇게 보드판에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도서를 고를 때 이것을 따진다. 첫 번째, 종이 재질. 그리고 두 번째, 삽화. 세 번째, 책의 두께와 크기. 4번, 초판, 재판. 다섯 번째, 글씨 크기요. 다 쓰셨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욕심쟁이 왜 1, 2, 3, 4 종이 재질은 요즘에 또 환경을 생각해서 콩기름이나 그리고 또 아이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뻣뻣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들은 조금 날카로울 수도 있으니까고요. 물론 사파 그리고 그림 작가분들이 또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 초판이 나오고 재판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찾으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재판되면서 조금 더 좋은 재질 그리고 조금 그림이나 글에 있어서 조금씩 작가분들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옷을 살 때 원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옷장 보면 다 옷들이 똑같잖아요. 책들도 보면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달라요. 이것도 작가마다 성향도 틀리고 그 책의 그림 사파 크기를 어떻게 조정하에 따라서 책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 그림체는 몇 판을 몇 쪽까지 하고 뭐 동화는 몇 쪽까지 만들고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색깔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의 책에만 꽂혀서 그 책만 보고 또 보는 버릇은 나쁘다. OX. 하나, 둘, 셋.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읽을 수 있고요. 그걸 또 뛰어넘어서 또 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강제성으로 나쁘다 할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책에 대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넘어갑니다. 그냥 집착하지는 않아요. 뭐 재미가 있으니까 그거에 폭 빠지는 거지 그걸 집착을 할 수 있는 건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이 방에는 책이 많아야 좋다. O, X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거 다 X라고 해주셨어요. 그 엄마는 맞아, 책을 엄마의 좋아서 욕심.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욕심으로 방에 책을 한가득 넣을 수 있지만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경험, 아빠가 읽어주는 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엄마 아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책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책을 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 회원 모집은 언제예요? 네, 우리 회는 상반기 3, 4월에 매년 신입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입 모집 일정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그 다음 일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올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어른들의 성숙을 위해 동화책 독서에 맞아보세요. 동화책을 즐겨 읽어서인지 회원들의 얼굴이 어린이처럼 해맑아 보이는데요.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에게도 훌륭한 독서 교육이 되겠죠. 코로나19를 계기로 책의 매력에 푹 빠진 아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고구를 전후한 이맘때가 곡식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농가에서는 모짜리 위에 벽실을 담가두며 씨를 뿌리는 등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어부들은 이맘때 가장 맛이 좋은 고구살이 조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주한 봄의 한가운데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우리 마음은 봄 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서 모두가 제자리에서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